카카오는 사업을 키워왔었던 부분들이지만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M&A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저는 지금 당장 카카오 살래 네이버 살래 그러면 네이버 사겠습니다. 미국의 9월에 이제 소매 판매 실적 개선 발표로 미국 뉴욕 증시가 네. 계속해서 뭐 요즘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다 온 것 같은데. 다우랑 S&P는 서로 네. 전고점을 뚫어주고 있어요. 아. 나스닥만 아직 못 뚫어주고 있지만. 네. 좀 어떻게 보고 앞으로도 더 이런 게 계속 이어질까요? 성학개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성학개미 자산 20%. 20%. 정말 이거는 제대로 하시네요. 한국 증시 8. 그러니까 2. 그래야 돼요. 점차 늘려가고 있어요. 아니 그 뭐 한 30% 넘으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뭐 김 작가님 잘 하시니까 네.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어차피 얘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크고.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가면서 네. 시대 흐름을 그 대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죠. 종목에 따라서 시대 흐름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을 하면 뉴욕 증시는 앞으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서도 그러면 뭐 달러는 강세로 갈 거고 자금은 다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미국 증시는 전망이 계속해서 좋다. 그 대신 이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디커플링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뭐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우문이 한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오늘도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다우가 올랐는데 왜 우리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우는 구성 종목이 소비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구성 종목은 나스닥과 연계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렇죠. 기술주들인데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또 S&P 올랐는데 왜 안 올라요? S&P는 구성 종목이 뭐 중후장대 산업인데 네. 거기 중후장대 산업과 우리 중후장대 산업도 다르죠.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구성 종목이 다르다라는 것들 그리고 결국 미국은 살아도 신흥국은 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극명한 현상이 2022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2022년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하면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곤란한 게, 네. 원래 해외 주식을 제가 이제 PB 시험 볼 때는 자산의 20, 30% 내외로 하라고 한 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는데, 뭐,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솔직히 말해 요즘 뭐 네네. 구글 번역기를 다 돌려도 되지만, 네. 언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네네. 그렇지 않으면 좀 조심스러운데,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증권회사에서 그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미국 차트를 쫙 갖다 놓고 국내 차트를 거기다 딱 붙여놓는 거를 20년 전부터 제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부터 시작했던 거를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거노믹스부터 이제 K401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하기 시작하면 지수가 어떻게 올라간다 이제 그걸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라든지 네.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야 되는데 거기는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비전보다는 미국 주식이 비전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줄이나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미국 주식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처음에 매수나 매도나 어쨌든 네. 결정할 때는 우리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사놓고 나면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한국 주식을 산 것보다는 정보를 덜 접한단 말이죠. 맞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덜 접하다 보니까 네. 이 개인 투자자는 저는 많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느끼는 게 마켓 타이밍을 너무 많이 하면 결국에 손실로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맞아요. 주식이 언어의 그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정보 자체가 내가 좀 접근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마켓 타이밍을 아무래도 좀 적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제 떠오른 게, 니콜라스 다비스가 쓴, 네.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투자자가 쓴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1930년대에 네. 무용수였어요. 무용수. 국제적인 무용수였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무용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으로 돈을 받다 보니 주식으로 대신 받아가지고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1930년대 공연을 하다 보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네. 일본도 왔었고 홍콩도 왔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처럼 국제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로 왔다 갔다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전보도 옛날에는 글자당 돈을 받았으니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US 스틸 네. 뭐 종가 얼마 이렇게 칠 수 없으니까 코드명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은 뻔하니까 그거에서 숫자만 적어 이제 전보를 받은 거예요. 호텔에서 그렇게 전보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에도 신호를 보내주면 네. 저쪽에서 매매를 이제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박스 이론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뉴욕으로 왔어요. 뉴욕으로 와서 증권회사 가보니까 딱 김 작가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책이. 그전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이걸 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주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호텔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똑같이 전보를 친 거예요. 나는 네가 당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쵸. 아 정말 저도 오늘 한 가지 배웠으면 미국 주식이 그런 또 묘미가 있나요? 저도 한번 미국 주식을 해볼까? 적당한 정보의 양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저는 맞아요.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면 카카오든 뭐 네이버든 삼성전자든 예.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샀더라도 네. 안 좋은 얘기를 한두 번 접하면 뭐 자기 확신대로 가겠지만 네. 그걸 계속 접하면 그렇죠. 계속 소수인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국내 유튜버 분들도 많아지니까 삼성전자 치면 아마 유튜브 한 100개 뜰걸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과 소음과 팩트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럼 뭐 소장님 요즘에 좀 관심 가는 경제 뉴스 및 이슈 뭐 한 개 정도 꼽는다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인데 네. 지금 당장은 저는 이제 관심이 3분기 실적에 이제 관심이 갑니다. 네. 3분기 실적에 관심이 가는데 삼성전자가 딱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3분기 실적이 피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과거 사례를 보면 좋았었던 시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주가는 땡겨 왔었던 거고 주가가 안 올랐는데 뭘 땡겨 왔냐라고 보시는데 이만큼 버틴 것도 3분기 실적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4분기부터 조금 경제 전망이 좀 꺾이고 내년도의 경제 전망이 역기조 효과죠. 그러니까 2020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은 기저 효과.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았다라면 이제 2021년에 역기조 효과가 2022년에 나타나면 주가는 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한테 대답해 줄 거라고 봐요. 뭐라고요? 지금 김 작가님도 뭐 정보를 많이 접하시지만 네. 3분기 15조 8천억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이후에 네. 4분기 실적 전망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고 보니까 없죠. 네. 내년도 얼마 갈 거라고 들어보시는 거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의 경제 전망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삼성전자도 변수가 많고 다양한 것들이 변수가 많으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주식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맞던 틀리던 그래도 네.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3분기 전망, 4분기 내년도의 전망에 대한 것들을 네. 못 내놓다 보니까 지금 주시장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제 지표도 중요하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CPI라든지 PPI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각 종목별로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내놓는 부분들을 지금은 관심 있게 지금 저는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답변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삼성전자 계속 자주 얘기해 주셔서 이제 제가 예. 시가총액 이제 10위까지 네. 좀 기업 점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랑 지금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예.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건 네. 앞서 좀 답을 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 전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뭐 혹자들은 그렇죠. 디램 가격이 고정가가 떨어질 것이다. 네. 한쪽에서는 DDR5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슈팅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휴대폰은 원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10% 미만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생각보다 좀 안 팔리는 것 같고 저도 폴더블 살려다가 마음 접었어요. 왜요?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맞아. 무겁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양복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좀 더 쓰겠다. 패드를 들고 다니던 차라리 노트북을 들고 다니든 뭐 있으니까 그럼 굳이 15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자.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는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인터넷 섹터 네이버랑 카카오 좀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 카카오도 네. 네이버 카카오는 좀 다르죠, 결이.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페이를 이제 상장하는데 카카오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이제 좋고 화목한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자식들 분가시키고 쓸쓸한 집이 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는 신규 상장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물론 지주회사 격인 카카오를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놓쳤었던 게 옛날에 SK를 한번 지주회사를 계속해서 좀 밀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자회사단에 있는 거는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자회사단을 인정을 해준다면 주 SK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 주가가 어마어마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못하는 효과들을 보면 카카오는 좀 조심스럽다. 네이버 같은 경우 플랫폼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네이버의 확장성 조금 좀 이거는 관심 있게 잘 보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네이버는 먼저 매를 맞았었기 때문에 옛날에 기억하시면 3년 전에 이미 한번 네이버는 맞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의 M&A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카카오는 사업을 키워왔었던 부분들이지만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M&A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저는 지금 당장 카카오 살래 네이버 살래 그럼 네이버 사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쪽이 더 좋게.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또 뭐 지금 시총 10위 이제 근처인 아직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은 제가 네. 언급드리긴 좀 조심스럽고요. 네. 셀트리온은 워낙 셀트리온에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 믿음을 제가 깨고 싶지는 않고요. 네. 삼성바이오는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살래, 삼성바이오 살래. 10년 뒤를 보고. 10년 뒤요? 예, 저는 삼성바이오 사겠습니다. 저는 3전 2. 예, 예리하십니다. 저는 왜 삼바를 사냐면 네네. 삼바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오릭공장을 동시 증설하잖아요. 네네. 사공장 증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릭공장 전 세계에서 네. 단백질 기반의 CMO를 할 수 있는 제일 큰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삼성이 왜 CMO를 했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근데 신약 개발을 뜻한다고 돈 갖고 되는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열사에서 돈을 대준다? 이건 쉽지가 않죠. 차라리 위탁 생산은 깔고 가는 거고 거기서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거를 만들겠다, 신약을 만들겠다라는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를 오히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개념으로 보면 삼바가 더 낫다. 삼바가 낫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지금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2차 전지 소재는 좋다고 하셨는데 2차 전지 쪽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쪽 좀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뭐 물적 분할하니까 SDI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얘네들한테는 악재다. 왜냐하면 이건 소재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 뭐 내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뭐 GM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30년까지 내재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얘네들한테는 독이죠. 우리가 배터리 내재화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논쟁보다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들을 다 외주를 주죠. 외주를 안 주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엔진이죠. 엔진을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자동차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라고 봅니다.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각형을 쓰느냐 뭘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차량 무게도 결정되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재화를 한다라고 보고 결국 뭐 내재화를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내재화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단에 있는 기업들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요. 네. 그렇다라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업체가 많아지고 뒤에 있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네. 이런 쪽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려면 셀 업체 사시는 것보다 아무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보다는 에코프로나 뭐 이런 쪽들의 주가 조정 받으면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0 연결된 자동차 쪽. 자동차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있죠. 별로 먹잘 것 없다라고 보여져요. 아,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 네. EV6 같은 경우 진짜 멋있잖아요. 차. 네네. 참 멋있는데 이런 쪽들도 결국 다른 업체, 자동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고만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소차, 글쎄요, 뭐 수소차가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전기차, 수소차 다 포기하고 하이브리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게 전기차와 네. 화석연료의 중간 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작가님도 전기차를 만약에 산다, 그러니까 세컨드카가 아니라 네. 메인카로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죠. 지방 같은 경우 뛸 때 네네. 서울 시내는 상관없죠. 또 충전도 해야 되는 시간도 걸리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이게 뭐 공공용도라든지 아니면 뭐 시내에서 영업용도라든지 뭐 버스 같은 경우 택시 같은 경우 가능하죠. 서울 시내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외에 내가 세컨드카가 아니라 나의 어떤 퍼스트카로서 전기차를 쓴다? 물론 과거보다는 충전 여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뭐 휴게소 가도 고속도로 휴게소 다 충전소가 있으니까 네. 충전 시스템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본은 하이브리드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계속해서 이 논쟁거리 만들면서 사활을 걸고 싸우겠죠. 네. 근데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연말에 좋다고 하셨던 은행주, KB금융, 신한주주, 하나금융주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얘는 연말에 좋다고 하셨으니까 예. 만약에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좀 언제쯤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나요? 은행주들 같은 네네. 경우는 저는 조금 조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 은행주들이 변한 게 뭐냐면 네. 은행주들하고 증권주들하고 보험주들 있죠. 네. 이게 보험주들을 제외하고 은행과 증권주는 제가 증권에서 다닐 때만 해도 천수답이라고 그랬어요. 네. 주식시장이 좋으면 증권주들은 수익이 나고 은행주들은 이자가 금리 상승기에 앉아서 돈을 버는 시대. 네. 그 반대일 때는 돈을 까먹는 시대. 네. 이게 천수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 알다 보니까 이제 천수답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죠. 따라서 증권주 같은 경우 이런 천수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PB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종합금융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네. 은행들 같은 경우 KB금융 같은 경우 이자 수입, 예대 마진의 수입이 50%밖에 안 돼요. 비은행 이자 수입, 그러니까 뭐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한 거랑 네. KB증권이랑 뭐 이런 데서 수익들이 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험주들은 저는 여러분들 보험회사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될 게 하나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채권 보유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보유량이 많으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대치 투자에서 손해를 본 보험사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있죠. 호주에 호텔을 샀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금융상품에서 PB들한테 증권회사건 은행에선 뭐 그래서 뭐 5% 이자 준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박살났어요. 대부분이 박살났어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 이런 거 박살이 났는데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물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보험사들에 대한 다트라든지 네. 이런 거 보면서 좀 살피시면서 무조건 보험주 있고 금리 상승 수혜주다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자를 반영하는 거, 평가손을 반영하는 거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배당을 받으려면 저는 증권주보다는 은행주가 좋다. 증권주보다는 은행주가 좋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립니다. 또 내년에는 뭐 대부분 요 섹터 좀 좋다고 많이 해주시죠. 건설주, 현대건설, GS건설, 뭐 DLENC 등이 포함된 주식인데 네. 섹터인데 뭐 내년에 뭐 사실 대선 때문에라도 그다음에 네. 뭐 부동산이 지금 공급이라는 그런 걸 공략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네. 복병이 생겼죠. 어떤 거죠? 대장동이라는 복병이 생겨서 이게 저는 네.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대장동의 복병이 생겨서 민간 개발 수익을 과연 가져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서부터 지금 4명의 대통령이었는데 네. 부동산의 공급량을 보니까 현 정부가 가장 많아놨어요. 아 진짜요? 의외로.
의외로 네. 승인이라든지 아파트 짓는 게 주택 공급량이 현 정부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대선 주자가 되든지 간에 이 결국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측면으로 현재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권의 유력 주자가 떠오르는 분이 이번에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지금 논쟁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현재 지지도도 가장 높은 상태이고 공약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공 개발하겠다. 민간 개발을 이참에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면 건설사들은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분야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몰라요. 해외는 환율이라든지 이 여건에 따라서 이익이 안 난다라는 걸 잘 몰라. 옛날에 GS건설 5천억 적자도 한번 밀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날 수 있고 공공 부분은 이거는 표준 단가가 있어요. 그렇죠. 표준 단가가 있어가지고 딱 몇 프로 이익으로 끝나요. 가장 큰 게 민간 개발이에요. 아파트 짓는 거 대박이죠. 그래서 원가 공개하라고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결국 건설사들 로비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원가 공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사건이 저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건설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양강 구도로 바뀌면 일단 여권은 됐죠. 이제 야권이 이제 현재 네 분이신데 한 분은 정리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정책 대결이 나오겠죠. 정책 대결을 기대하면서 그때 가서 반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조금 건설주는 보류로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메타버스 연동돼서 조금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게임주, NC소프트, 뭐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거 쪽 어떻게 보시죠? 저는 좋다. 좋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고 다음 게임이 성공한다는 연속성이 없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아직 안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저 원래 본 사람 처음 봤다. 그 게임도 저는 거의 안 하니까 뭐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다 해서 그 제작진과 그런 분들이 오징어 게임과 똑같은 걸 만들어낼 확률은 별로 없죠. 별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번에 BTS가 미국에서 공연하는데 안표가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이라면서요. 우리나라 돈 1,800원. 와. 뭐 저는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몇 년 전에 경험상 뭐 아는 분이 연예인들 나오는 그러니까 가수들 나오는 방송 시청권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방송을 했더니 그 앞에 안표상들이 쫙 걸려가지고 저보고 공짜 편인데 그걸 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만 원이에요, 부르는 가격이. 저한테 사가는 가격이. 그러면 그 사람이 몇십만 원 저한테 사가서 그걸 더 붙여서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럴 정도의 팬층이 있고요. BTS 같은 경우 온라인 팬미팅. 그러니까 이제 공연이 아니고 팬미팅 하는데 49,000원이에요. 여기서 온라인 하는데 PC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기꺼이 청소년들이 돈을 전 세계에서 지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몰고 온 진짜 2030,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어떤 콘서트를 가려면 현장에 가서 느끼는 현장음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PC 앞에서도 충분히 즐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가 뭐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CJ ENM. 전 CJ ENM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인데 최근에 정말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컨텐츠를 보유하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앞으로 이런 쪽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메타버스의 최선봉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뭐 그와 관련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확장시킨다면 뭐 청담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교육주들 뭐 이런 쪽들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충분히 앞으로 이 메타버스와 NF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이제 게임주 이제 답변으로는 게임주 엔터 쪽 둘 다 이제 같이 해주시면서 좋다 말씀해 주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